네, 소개받은 도시공사 사장 허승입니다. 아까 저희 정병만 본부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의회에 제출을 하고 나서 안건을 보류를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그 이유는 시민들 의견이 좀 덜 수렴된 거 아니냐, 내지는 4호선 지하화 내지는 다른 여건들을 봐서 조금 천천히 신중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저희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건 아닌가? 과연 이걸 지금 꼭 개발해야 되는 건가? 천천히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사를 할 즈음에서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1,426명의 저희 안산 시민들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초지 역세권은 반드시 개발해야 된다가 93.3%로 여기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초지 역세권에 들어야 되는 딱 한 가지 시설만 꼽는다면 무엇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대형 판매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타필드, 더현대, 롯데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산에 이런 시설이 없거든요. 이 시설은 크게 보면은 영업, 상업, 숙박시설 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 복합 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가 있습니다. 이 주거 상업존에 들어가면 가장 좋은 건 뭐냐 했더니 역시 대형 판매 시설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현재 초지 역세권 주변에 있는 분들의 요구를 반영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서는 뭐가 들어가면 좋겠는지 여쭤봤더니 문화시설과 스포츠 레저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작년부터 저희가 재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가졌던 그 목적과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서 답변해 주신 게 저희는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의견은 앞으로도 계속 들을 생각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행사할 때도 뒤에 비치도 하고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도 저희 의견이 아니라 직접 어떤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개발되었으면 좋겠는지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현재 이 그림대로 그대로 되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이 많았습니다. 답변부터 드리면요, 여기 있는 공공시설, 그러니까 예전에 돔구장을 지으려고 했던 부지, 현재는 문화복합시설로 된 이 부지는 현재 이 위치가 고정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전부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개발하는 동안에 제가 한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민간의 제안을 요청했을 때 그 민간의 컨소시엄을 제안한 업체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안으로 만드시면 그대로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게 이 학교더라고요. 이 학교가 이대로 확정된 거냐? 현재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한 거는 초등학교 1개소입니다. 그러나 이 위치, 그리고 규모, 그리고 어떤 학교가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는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청하는 게 이 학교에 가기 위한 우리 아이들이 이 100m에 해당하는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과연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육교 또는 지하보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등을 이 구성될 PFV로부터 공공기여를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 중에 아주 걱정을 많이 해주신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3조가 넘는 사업이라는데 도시공사가 돈이 어디 있느냐? 과연 도시공사 이 돈 조달이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아까 저희가 49%를 출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 미만으로 출자하는 방법이 있고
50% 미만으로 출자하는 방법이 있고 50% 이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0% 이상으로 하는 방법은 저희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회계법상 연결재무제표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 그걸 부담도 져야 되고요.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어떤 공사도 그런 방법으로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9%가 사실은 최대치입니다. 이 최대치를 설정한 이유는 저희가 이 개발의 이익을 최대한 많이 환수해서 저희 안산시와 안산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구도를 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 보통 다른 어떤 1조짜리, 3조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이 추진하는 주체한테 한 20% 정도 자기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데, 그렇다면 3조의 20%는 한 6천억 아니냐? 그럼 도시공사가 적어도 6천억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류의 고민들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크게 보면 이 3조 사업 중에서 분양분을 제외하면 한 1조 정도의 자금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1조에 대한 20%를 저희 도시공사가 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서는 저희 도시공사가 이 사업 시행자에 참여하는 민간의 컨소시엄한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공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너희 사업 주체가 그 돈을 마련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 전체가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이 사업 주체를 꾸리는 민간의 컨소시엄에서 이 자금을 조달을 해라라고 요구해서 그거를 조달하겠다라는 답변을 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 재무적 투자자, 금융기관에서 이 자금을 1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하는 그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야 이 업체가 선정이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공사에서는 현재 49억 내지는 아까 얘기했던 자산관리회사의 1억 합쳐서 50억 이상의 자금은 더 투여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지난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들었던 게, 여기 아파트 지으면 안 됩니다라는 요구를 굉장히 세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아파트 지으면 안 될까? 두 가지 점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파트가 들어가는 게 안 좋은 계획인가? 1번. 두 번째로는 아파트를 짓지 않고도 이 계획이 가능한가? 2번.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주거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업무지역, 공단, 학교, 이게 각각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현상이 업무지구가 저녁에 텅 비는 겁니다. 공단이 저녁에 컴컴한 겁니다. 상업지구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의 개발 방식은 직, 주, 락, 즉 주거와 업무지구와 상업지구가 한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개발 방식이 일본의 롯본기 힐스가 개발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합정동에서도 그 방식을 따서 개발을 했고, 그리고 신도림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에서도 제3판교를 짓고 있는데 판교 테크노밸리가 아주 우리나라의 유수한 업체들의 본사가 다 모여 있어서 경기도에서 판교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녁이 되면 캄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판교 개발에는 업무지구만 따로 만들지 않고 업무지구와 상업지구와 그리고 주거 그리고 학교까지를 같이 짓겠다고 하는 게 현재 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여기에 주거가 들어가는 것은 이 지역의 개발 방식을 망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주거가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업, 업무, 숙박시설 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문화복합 존이 있습니다. 사실 주거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적자 사업입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적자 사업입니다. 물론 이것을 운영을 계속 적자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짓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러면 주거로 인해서 저희가 땅값의 가치를 올리고 그 땅값의 가치를 올린 걸 가지고 문화복합시설도 짓고 그리고 상업지역도 이 주거가 함께 있는 그 시너지 효과를 이용해서 상업지역도 들어오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주거를 싹 빼버리면 민간업체가 저희 공모에 들어올 리가 없죠. 아마 여기 민간업체 제안하시려는 분도 몇 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거를 다 빼버린다면 제안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런 민간 제한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안산시가 세금 들어서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박주원 전 시장께서 돔구장을 만들겠다고 했던 지역입니다. 여기 돔구장이 보이시죠? 이 맨 왼쪽은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아파트, 주거지역입니다. 당시에 주거 2,700세대, 백화점과 주상복합, 오피스, 아파트, 그리고 돔구장 이렇게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무산됐습니다. 그 다음 계획입니다. 2016년도 재종길 시장이 취임하신 이후의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안산시에서 이 개발 방향 설정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요 돔구장이 있던 부지를 빼고 요건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가지고 백화점, 근린상가, 오피스 등이 들어가는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재종길 시장께서 시의회에 출석하셔서 아파트 짓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파트 안 짓겠다는 얘기 어디서 나왔나 했는데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재종길 시장께서 아파트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진하셨던 게 영국에 있는 저명한 교수님께 의뢰를 해서 아트시티 기본 구상이라는 것을 발주를 하셨습니다. 이 아트시티 기본 구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주상복합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요 끝에 여기 보이시는 예술대학과 고등학교, 교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다시피 주거지역의 면적은 전체의 47%, 즉 이전의 계획과 같은 2,800세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 등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설들은 주상복합시설이라는 겁니다. 아파트가 아니지요. 아파트는 아니지요. 그러나 아파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상복합, 그러니까 네모나게 겉으로 시설이 들어가고 1, 2층, 3층까지는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그리고 가운데는 소위 정원이 있는, 중정이 있는 흔히 유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한 주상복합시설들을 지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나라 실정과 잘 안 맞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중앙로를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시설입니다. 이 지구 전체에는 주차시설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주차시설을 다 두고 이 거리들은 걸어서 다닌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멋있는 계획입니다. 유럽식의 그런 계획인데 이 계획을 가지고 다시 이 계획을 실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구상을 가지고 다시 이 안산도시공사에 이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봐라 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다시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주민들이 이렇게 주차장을 한쪽에 몰아놓고 한 300m 되는 거리를 걸어서 다니는 것은 싫다. 각각의 섹터마다 다 주차장이 있고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나왔던 계획도 보시다시피 백화점, 상업시설, 오피스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재정기 시장님 더 이상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이민근 시장님 체제에 와서 다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추진했던 방법들을 보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들은 여전히 문화복합시설과 백화점, 지금은 이제 백화점보다는 이게 이제 대형 판매시설로 바뀐 거죠. 상업시설, 업무, 숙박시설로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든지 간에 이 지역에 들어와야 할 기본적인 주거 조건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요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두 가지 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4호선 지하화가 지정된 뒤 개발하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4호선 지하화가 지정이 되면 지금보다 개발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땅값도 많이 올라서 요거를 민간업체한테 똑같이 공모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고 더 많은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호선 지하화 선도지구 추진 절차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4호선 지하화의 선도 사업 신청은 안산시가 경기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해서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신청을 할 거고요. 현재 국토교통부의 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선도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경기도가 선도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도공단은 철도 지하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아마 이 선도 사업이 선정된 뒤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이 기본 계획이 수립된 뒤 10년 정도 걸쳐서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굉장히 서둘러서 열심히 일을 하면 2035년에 이것이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예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현재 신안산선이 아직 안 들어왔죠. 2024년 현재 신안산선은 2010년도 기본계획이 고시된 사업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선도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안산선은 2016년도에 민자사업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에 공사를 하고 있고 아마 이 사업 주체인 넥스트레인이 한 4년 정도 늦어지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20개월 이내에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신안산선은 2010년도에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16년 정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4호선 지하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10년 정도 걸린다고 저희가 생각한다면 저희 초지 역세권 사업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추진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4호선 지하화 사업은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안산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철도공단 등이 현재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즉 사업의 주체, 주도권이 국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둘째, 이러한 사업의 흐름,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주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 초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지금 저희가 따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아까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벌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지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가격 결정은 실시계획 인가 단계인 2027년도에 저희가 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 4호선 지하화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른 가격으로 이 27년 정도가 되면 아까 우리 계획에 따르면 이미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반영한 가격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늦추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4호선 지하화도 빨리 추진하고 그리고 초지 역세권도 빨리 추진해서 저희가 더 이상 늦지 않게 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사업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단절된 건 아니죠. 이 중앙로를 양쪽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저희가 보행 동선이라든가 서로 도입 시설에 대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안산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다는데 집을 또 지어야 되느냐? 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재건축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신길지구, 장상지구, 그 다음에 의왕군포 안산지구, 이거는 반월역에서부터 왕송호수까지 이르는 지역인데 3기 신도시를 우리 안산시가 3개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0블럭 옆에 89블럭 해양연구원 등도 저희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주거지가 계속 늘어날 계획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주거지를 짓고 있는데 여기다가 집을 또 지으면 과연 이게 팔리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안산시의 주택 보급률 100% 넘는다. 이 실체를 보십시오. 저희가 2013년도에 안산의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 76만 명입니다. 현재 24년은 68만 명입니다. 인구가 8만 명이 줄었죠. 안산시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이유는 저희가 집을 많이 지어서 넘은 게 아니고요. 인구가 줄어서 넘은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인구 5만 명 더 줄면요. 주택 보급률 100% 더 넘어갈 겁니다. 한 105% 넘겠죠. 그럼 좋겠습니까? 저희 안산시의 도시 기본 계획은요. 현재 70만 명에서 2040년 80만 명에 이르게 만들겠다는 게 저희 안산시의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자연적 증가분, 태어나고 돌아가시고 하는 분도 포함이 되고요. 외국인들이 10만 명 정도 산다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회적 인구라고 하는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시설들을 짓고 인구가 유입이 되게 만들고 안산이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되게 만들어서 현재 안산시의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 3개뿐만 아니라 이 초지 역세권까지도 이미 안산시의 계획에 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리한 계획이 아니고 현재 안산시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의 각 도시별로 아파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경기도는 평균이 68.6%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수원, 광명, 평택은 70% 수준입니다. 그 밑에 보이는 시흥, 군포, 의왕, 화성은 80%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 안산은 어떻습니까?
52.9%, 다른 시보다 20% 내지는 30%가 아파트 비율이 적습니다. 왜 이럴까요? 저희 안산시는 현재 아파트가 53%인데 다세대, 연립, 그리고 다가구가 45%가 넘게 있습니다. 건축 연도별로 보면요, 20년 이내에 지은 아파트는 41.7%, 그리고 그 이상 된 집들이 60%입니다. 즉 우리 안산은 새로운 집에 살고자 하는,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비율도 낮지만 새로 지은 주거 비율도 낮고, 그래서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이 새로 지은 아파트들을 찾아서 다들 시흥으로, 송산으로, 수원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안산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집을 지어야 된다입니다.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 더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이것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야, 뭐 여기 뭐 스타필드 들어온다고 뭐 뻥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요, 여기를 굉장히 매력 있는 지구로 생각을 하십니다. 지난번 우리 설명회 때 정병만 본부장도 얘기 드렸지만 전국에서 가장 핫한 곳 3곳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업체들 만나보셔도 나옵니다. 현재 서울 상암지구에 랜드마크 타워 만든다고 하는 그 지역, 지금 뭐 무산돼서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역 바로 밑에 부산 북항 지구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계획, 지금 뭐 그 개발하려고 엄청 많이들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안산 초지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2024년도 현재 전국에서 가장 핫한, 그리고 개발할 만한 장소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민간 사업자가 제안할 때 반드시 지어야 하는 시설로 상업 숙박 업무 시설을 지정을 할 겁니다. 이 필수 도입 시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이 민간 참여사에게 이 상업 시설과 숙박 시설을 매입할 업체와 이것을 운영할 업체를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제안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라 라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업과 숙박시설을 매입하고 운영할 업체를 써내지 않으면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업무시설. 여기 뭐 대기업에 내지는 우리 안산에 있는 공장에 이 본사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네, 저희가 그거를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 제출할 민간 참여사에게 기업의 매입 확약서 그리고 매입 의향서를 받을 겁니다. 이걸 받아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는 업체에게 이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설들은 저희가 필수 시설로 해서 반드시 넣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야, 뭐 어디는 이거 안 한다고 그랬냐? 다 한다고 말만 해놓고 아파트만 짓고 몇 년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아파트만 짓지 말고 이 필수 도입시설을 반드시 착공을 해라 라는 조건을 달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짓고 맨 땅으로 비워놓는 게 아니라 이 시설들이 동시에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반드시 저희가 강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짓는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걸 비워놓고 개발 안 하고 그래도 모르는 어떤 나중에 생길 일을 위해서 개발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는 일단 가장 급하게는 송산 그린시티의 국제 테마파크가 제일 걱정됩니다. 현재 화성에서는요, 지금
송산 그린시티 3만 규모의 거를 지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20만 명 규모의 시가 저기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제 테마파크를 추진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역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산 그린시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진 형태로 화성시가 우리의 지금보다 훨씬 가까이 온다면 저는 안산이 지금보다 더 공동화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 화성 송산 그린시티가 더 개발되기 전에 우리 초지 역세권이 개발돼서 그 지역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 초지 역세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유일무이한 핵사 역세권 6개의 중요한 전철이 지나가는 역세권입니다. 이 교통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아무런 컨텐츠가 없다면 우리 안산 사람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즉 현재의 교통은 예전처럼 안산, 수원, 시흥이 따로따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이 초광역적으로 엮여서 개발이 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지 역세권이 훌륭한 시설을 품는다면 이 노선들을 타고 인천에서, 부천에서, 수원에서, 광명에서, 시흥에서, 화성에서 우리 안산에 올 겁니다. 일하러 오고 놀러 오고 사람을 만나러 오고 그런 장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가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한테 올 일은 없죠. 다만 우리 안산 사람들이 가기는 편해집니다. 빠져나갈 요인들만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안산이 배드타운화하고 인구가 유출될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이 지역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이 어떤 스케줄로 개발이 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개발 계획을 안을 안산시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안산시 의회에서 올해 안에 의결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50억을 출자해서 민간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해라 라는 결정을 해 주신다면 올해 안에 저희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PFV 설립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6년부터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27년도에는 토지를 매각하고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28년도부터는 공사에 착공하여 32년도에는 준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뒤부터 3년 동안의 기간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또는 이 3년 동안의 기간에 더 발달하고 변화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저희가 포함시켜서 이 초지 역세권을 발전시킬 그러한 안을 만드는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게 설사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훨씬 더 많은 논의들을 통해서 그리고 의견 수렴들을 통해서 많은 계획안이 짜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저희가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했던 그런 질문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거를 포함해서 저희가 아마 질문을 하시면 이 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면서 논의를 하겠고요. 여기에 나온 얘기 말고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